손끝이 멈췄습니다. 40년을 짜온 배틀 앞에서 토머스의 손이 처음으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방금 마을 어귀 새 공장에 들어선 기계 한 대를 봤거든요. 그 기계는 토머스가 하루 종일 짜던 옷감을 1시간 만에 뽑아냈습니다. 그것도 글도 모르는 12살짜리 아이가 옆에서 손잡이만 돌리면서요. 토머스가 평생을 바쳐 익힌 기술이 그 한 장면 앞에서 통째로 쓸모 없어졌습니다. 200년 전 영국의 어느 직물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건 분명 200년 전 이야기인데 왜 지금 듣는 우리 가슴이 철렁할까요? 2026년 지금 똑같은 일이 우리 책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잠이 좀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직업도 토머스의 배틀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때는 1811년 영국. 토머스 같은 직물공들은 요즘 말로 하면 한 분야 경력 20년, 30년의 베테랑 전문직이었습니다. 양말 한 켤레, 옷감 한 필을 짜는데도 손끝에 감이 필요했습니다. 어릴 때 견습으로 들어가 몇 년을 매달려야 겨우 한 사람 몫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들은 흉내도 못 내는 기술을 평생을 바쳐 몸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해도 어깨를 폈습니다. 내 손에서 나온 물건이 시장에서 죗값을 받고 그 돈으로 식구들이 빵을 먹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술 하나로 3대를 먹여 살리는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내 손에 대한 믿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굶을 일은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어느 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넓은 틀에서 옷감을 한 번에 뽑아내는 기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기계가 숙련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술을 배운 적 없는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를 앉혀도 척척 돌아갔습니다. 20년 걸려 배운 기술을 기계는 하루 만에 대신했습니다. 토머스가 평생 쌓은 그 감각이 갑자기 아무 값어치도 없어진 겁니다. 이 기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밤늦게 혼자 인공지능한테 일을 한번 시켜본 적 있으신 분, 내가 며칠 끙끙대던 걸 그게 몇 초 만에 뱉어내는 걸 보고 등골이 서늘했던 그 순간 이거 나보다 잘하는데 싶어서 갑자기 조용해졌던 그 밤, 200년 전 토머스가 새 기계 앞에서 느낀 게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내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처음에 직물공들은 점잖게 호소했습니다. 기계를 좀 천천히 들여달라고, 우리가 먹고 살 시간을 좀 달라고 의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거다. 적응하지 못하는 너희 탓이다. 말로 푸는 길이 전부 막혔습니다.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어떤 마을에선 멀쩡하던 일감이 반토막 났고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식구들 빵 한 덩이를 못 사는 지경이 됐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바로 그때 노팅엄의 한 통의 편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서명은 네드러드 장군, 그리고 어느 밤 복면을 쓴 사람들이 공장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계가 부서집니다. 나무가 쪼개지고 쇠가 휘어지고 부품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기계를 부순 사람들, 흔히 기계가 무서워 날뛴 무식한 폭도로 알려져 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기계를 잘 아는 숙련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 기계가 바로 내 밥줄을 끊고 있다는 걸요. 그들이 부순 건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아간 그것이었습니다. 한 직물공이 부서진 기계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 다만 내 아이가 굶는 걸 지켜보는 게 부끄럽다. 그는 새 기술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 앞에서 떳떳한 아비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회사 단톡방에 조직 개편 공지가 뜰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 내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됐다는 말을 웃으며 듣고 있는 사람, 어쩌면 거울 속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불길은 노팅엄을 넘어 요크셔로, 랭커셔로 번졌습니다. 영국 전역의 공장이 밤마다 떨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굶주린 노동자와 마주 앉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나폴레옹과 싸우던 정규군을 말이죠. 기록에 따르면 러다이트를 막으려 풀린 병력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시기 해외 전장에 나가 있던 부대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자기 나라 노동자를 외국 군대보다 더 무서운 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기계를 부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보다 기계 한 대의 값을 위에 둔 것입니다. 붙잡힌 이들은 줄줄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기계를 부쉈다는 이유로 목이 매달린 사람이 십수명, 수십 명이 머나먼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한 청년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그저 일하고 싶었을 뿐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계를 막아냈을까요?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형도 군대도 그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계는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더 싸졌습니다. 망치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기계를 부수는 대신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배틀을 짜던 손은 사라졌지만 그 기계를 고치고 관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토머스의 손기술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는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결말입니다. 기술의 물결은 누구도 막지 못했다. 저항한 사람은 쓰러졌고 흐름을 읽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 이 이야기 정말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일까요? 2026년 지금 우리 눈앞에 거의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코드를 짜고 그림을 그리고 번역을 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밤새 머리를 싸매던 일을 이제 몇 초 만에 해냅니다. 올해에만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14만 명 넘는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신입이 하던 단순한 일을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싸게 해내니까요. 토머스의 배틀 앞에서 멈췄던 그 손이 지금은 우리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립니다. 내 직업도 사라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200년 전 그 직물공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회사 단톡방에 공지 하나가 뜹니다. 조직 개편,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집니다. 다음 차례가 나일까봐 이불 속에서 천장을 보며 잠 못 드는 그 밤. 20년 쌓은 내 경력이 갑자기 쓸모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 서늘한 공포. 200년 전 배틀 앞에 선 토머스가 느낀 감정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두렵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갈고 닦은 내 기술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공포는 200년 전에도 지금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만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망치를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기계를 막지 못했습니다. 흐름은 그들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변화 앞에서 나는 망치를 들 것인가? 아니면 토머스의 손자처럼 새 흐름을 한 발 먼저 배울 것인가? 정답을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토머스를 비웃을 자격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 섰다면 우리도 망치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술의 물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방직기가 그랬고 오늘의 인공지능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을 어디로 디딜 것인가? 200년 전 그들이 던졌던 그 질문이 오늘 밤 당신의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무서웠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안녕하신가요?